우리 지금 불편감 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의 불편감, 그리고 중기의 불편감, 말기의 불편감, 그 언제 일어나는 불편감인지 그거 구별하시는 문제. 그 중에서 중기의 불편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통, 요거 다뤘었어요. 요통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요통을 완화하는 방법, 요런 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여기 커진 자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졸도하거나 실신을 할 수가 있어요. 기절할 수 있다고. 이게 일명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체위성 저혈압. 체위성 저혈압, 요거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언제 불편감이다? 중기의 불편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도했다, 실신했다 이런 말하면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누구나가. 근데 이게 체위성 저혈압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결론은 병원에 안 가도 된다 하는 게 체위성 저혈압입니다. 그럼 이때 체위성 저혈압은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어떤 문제 때문에 보통 생깁니까 하면은 요 위에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심장이 있을 때 우리 이 심장에서 여러분 좌측 우측으로 나눴을 때 찌꺼기가 있는 피, 이제 대동맥으로 해서 산소를 갔잖아요. 우리 전신에 산소가 갔어. 그럼 산소가 가고 이제 찌꺼기가 있는 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우심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찌꺼기가 있는 피는, 그죠? 우심방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 피가 어느 혈관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더라? 대정맥을 타고 간다 그랬어요. 대정맥을 타고 찌꺼기가 있는 피가 우심방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정맥은 두 개가 있어. 왜냐면 하나로는 길이 너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면 그 길만 통하려면 힘드니까 좀 쪼갰어. 그래서 이 상체 쪽에 있는 피는, 찌꺼기가 있는 피는 어느 대정맥을 탄다? 상대정맥을 타고, 아래쪽에 있는 피는 어느 대정맥을 탄다? 하대정맥을 탄다 그랬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니라 인부가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똑바로 누웠다고 합시다. 이렇게 인부 머리가 있어. 그리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리가 이렇게 뻗었어요. 상황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굴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다리가 이게 뻗어 있어. 그러면 이때 커진 자궁이 아래쪽을 꽉 누르고 있죠. 아래쪽을 이렇게 꽉 누르니까 아래쪽에 있는 찌꺼기 피가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여기 혈관이 어때? 커진 자궁이 꽉 눌러가지고 피가 순환이 안 돼. 그럼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럼 우심방에서는 찌꺼기 있는 피를 패스를 받아야 되는데 패스를 못 받는 거지. 많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럼 심장의 피가 적으니까 혈압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가 이렇게 앙와이로 똑바로 누웠을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기절을 했다 하는 거는 어떤 거다? 커진 자궁 때문에 하대정맥, 대정맥을 눌러가지고 피들이 심장 쪽으로 못 올라와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한다고요. 체위성 저혈압. 그럼 이때 체위성 저혈압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어떻게 한다? 왼쪽으로 누워주라 그랬죠. 똑바로 누우면 커진 자궁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옆으로 누워줄 거야. 그럼 옆으로 눕는 거는 오른쪽으로 눕는 것도 옆으로 눕는 거고, 왼쪽으로 눕는 것도 옆으로 눕는 건데, 제가 측위라고 하면 대부분의 측위가 어디로 있습니까? 좌측위라는 말을 썼죠. 그죠? 그래서 이때 체위성 저혈압일 때도 왼쪽으로 눕겠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여러분, 이때 대정맥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대정맥이 약간 있는데, 치우쳐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워버리면 대정맥이 어떻게 될까? 눌리겠지.
눌려버리면 피들이 올라올려도 거기가 꺾여서 눌려버리니까 제대로 못 올라오겠죠. 그럼 대정맥이 눌리지 않으려면 어디로 눕는다? 왼쪽으로 눕겠다는 겁니다. 결론 얘기하면 체위성 저혈압이 나타났다. 병원에 간다 안 간다? 안 가도 돼. 있을 수 있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측 위로 누워준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체위성 저혈압은 중기 때 일어나는 거고 이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떡한다?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좌측위를 취해준다 하는 거. 그래서 졸도, 실신, 체위성 저혈압 이런 거 중기에 생기는 불편감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피부에 착색이 일어나죠. 색깔이 변하죠. 그럼 이때 착색은 뭐 얼굴에나 이런 데 보면 기미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신선 이거는 뭐죠? 임신선은 살이 트는 거 살이 갈라지는 거, 트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복부 중앙에 검은색 선이 꺼진다 그랬죠. 이 선 이름 뭐라 그랬어? 흑선. 검은색 선이다. 흑선이라고 했죠. 이거 일어날 수 있죠. 중기 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기 때 있는 것 중에서 조금 특히 기억하실 게 가슴앓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가슴앓이. 자, 가슴앓이는 심장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병이 아니고 임신 중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왜 있을 수 있습니까? 한다면은 요거는요 어떤 증상이냐면요 상복부 쪽에 상복부면 쉽게 말해서 배꼽 위에 배 부분이 타는 듯한 불편감을 느끼는 거를 가슴앓이라고 합니다. 가슴앓이. 그럼 이거는 왜 일어납니까? 했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임신을 하면 어떤 호르몬이 아주 주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걔가 큰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 지속시켜 줘야 되니까 안에 태아를 품고 있는 이 자궁이 어떤 게 좋아요? 편안하게 릴렉스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궁이 막 꿈틀꿈틀 수축하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야 돼서 근육을 풀어주듯이 릴렉스 시켜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야. 그래서 태아가 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자궁만 릴렉스 시켜주면 좋겠는데 얘가 다른 우리 몸의 근육도 릴렉스 시켜준다고. 늘어나게 한다고 쉽게 말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위를 생각해 보면 위가 이렇게 있어요. 위가 이렇게 있어요. 위가 있을 때 여기 윗부분 있죠. 윗부분에 조여주는 이 근육을 뭐라고 했습니까? 분문관략근. 위 있고 분문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유문이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 식도하고 위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관략근, 분문 관략근이 프로게스테론이 자궁만 릴렉스 시키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분문 관략근도 약간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느슨하게. 그럼 여기 위라는 곳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음식물이 저장되는 곳이야. 한 3시간 정도는 위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려면 다른 데로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니까 조여주는 근육이 위에 아래를 꽉 잘 조여주고 있어야 돼.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이 식도와 위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분문관략근을 느슨하게 하니까 위에 저장되어야 될 음식물이 요 조여주는 근육이 느슨하니까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위쪽으로 싸 하면서 약간 불편감이 타는 듯한 불편감이 느껴지는 거. 음식물이 역류하다 보니까, 내용물이 역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가슴앓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프로게스테론이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었으니까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현상이 언제? 중기 때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현상 가슴앓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래도 너무 불편하니까 되도록이면 안 생기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내용이 요 옆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요거 메모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때 무릎을 구부리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허리 조이는 옷 이런 거 입는 거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때 좋은 게 소량식 음식 같은 거 좀 자주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거 좀 적게 먹고요. 가스 형성 시기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제한하자는 겁니다. 제한하자. 줄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나비 자세. 그럼 나비 자세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뻗고 있는 것처럼 다리를 양반다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런 자세를 취해주는 게 가슴앓이에 도움이 되겠다. 눌리지 않으니까 요 자세가 좋다. 고양이 자세 하면 어디에 좋았어요? 요통에 좋고요. 이렇게 나비 자세 하면은 가슴앓이에 좋아요. 이런 거 하나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가슴앓이는 병원에 안 가도 된다 하는 거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 때 변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변비 예방법은 앞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수분 많이 먹어주고 섬유질 많이 먹어주고 규칙적으로 변 보는 거 하고 운동 같은 거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 등이 들어갔습니다. 자, 중기의 불편감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 분비물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요통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통 있을 수 있다. 그 요통 완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두 번째 줄에 졸도, 실신 이런 게 전부 다 뭐로 때문이다? 체위성 저혈압 때문이다.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때 어떤 자세를 해준다? 좌측 위를 취해준다. 그리고 또 피부에 착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네 번째 줄에 가슴앓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요거 그리고 변비 요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요런 게 중기의 불편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말기의 불편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임신 말기예요. 말기 때는 정맥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정맥류는 병원에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고요. 정맥류 안 가도 돼요. 그럼 이때 정맥류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지에도 있지만 외음부 치질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맥류에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죠. 안 가도 된다 하는 거. 왜? 커진 자궁이 복부 정맥을 꽉 눌러서 밑에 있는 피들이 눌려가지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그거를 정맥류라고 했었거든요. 안 가도 돼요. 있을 수 있다. 단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방하려면 최대한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줄까요? 다리를 올려주고 낮에는 어떻게 하고 달력 스타킹 신어주고 그리고 가볍게 걷는 운동 같은 게 좋고 그죠? 다리 꼬는 자세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리 꼬는 자세 안 좋고 그런 부분 언급했던 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자궁이 이제부터는 말기가 되면은 프로게스테론이 그 전까지는 릴렉스 시켰는데 이제는 태아가 나와야 될 때가 다가오니까 자궁 수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자궁 수축이 있으면요 배가 막 아프거든. 분만 때 배가 아픈데 이때 말기 때는 배는 안 아프고요. 또 이때 자궁 수축이 있는데 불규칙해요. 불규칙하다는 말은 아침에 아파서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됐나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뭔가 불규칙하게 말기에 배가 막 뭉치는 느낌, 자궁이 막 뭉치는 느낌이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분만 때는 불규칙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계속 자궁 수축이 돼서 배가 아프죠. 그런데 말기 때는 아직 분만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배는 안 아프면서 불규칙한 자궁 수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리의 경련이라고 있어요. 다리의 경련. 자, 이때 다리의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는 왜 그런 거다? 커진 자궁이요. 다리 신경을 눌러서 그래요. 자궁이 다리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니까 다리가 뻣뻣하고 지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던 경험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우리 원생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눌러니까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뻣뻣하게 지가 내리는 것처럼 저린 거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다리 경련이 왔을 때는 다리 경련 왔는데 여러분 이때 냉찜질하면 경련 더 심해져.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온찜질을 해준다는 거.
온찜질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때 근육을 경련이 나더라도 아프더라도 다리를 마사지해줘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육을 마사지해주고 그리고 온찜질 같은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족배 굴곡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족배 굴곡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거다? 발이 있으면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있죠. 발등 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발등 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걸 뭐라고 한다? 족배 굴곡이라고 합니다. 발등 쪽으로. 그럼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 발가락이 그럼 이쪽 아래쪽으로 떨궈지는 건 이거는 뭐라 그랬지? 이거는 족저 굴곡이라고 했었죠. 족저 굴곡. 아이고. 족저 굴곡. 발가락이 아래쪽으로 떨궈지는 거는 족저 굴곡. 위쪽으로 발등 쪽으로 제껴지는 거는 족배 굴곡. 그래서 발에 지가 내릴 때는 다리에 지가 내릴 때는 족배 굴곡을 쭉쭉 중간에 뻗어주면서 그리고 다리 근육 마사지 해주고 온찜질을 해주는 게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 뜻입니다. 다리 경련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요 절박감 보이세요? 요 절박감 이런 거는 어떻다? 소변이 막 급하게 막 마려운 거죠.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서 또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줄에 앞에 빈뇨가 나타날 수 있어요. 빈뇨. 빈뇨는 아까 앞에도 있었는데 1번에도 보시면 초기에 빈뇨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빈뇨는 초기에도 있을 수 있고 말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기 때는 이제 분만이 곧 이제 있을 거니까 태아가 조금씩 내려왔겠죠. 자궁 안에서 위에 있다가 그럼 조금씩 내려오면서 태아의 머리가 방광을 누르는 거지. 쿡쿡 건드리는 거지. 그래서 빈뇨가 나타날 수 있어요. 결론 얘기하면 빈뇨는 초기에도 불편감, 말기에도 일어나는 불편감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다리 부종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리가 붓는다 그런 거죠. 정상이에요. 그런데 얼굴이나 손가락이 부었다면은 그거는 비정상이라 그랬어요. 부종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커진 자궁이 폐를 누르니까 압박하니까 호흡을 어떻게 한다? 짧게 헤헷대겠죠. 짧은 호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 등이 말기의 불편감입니다. 자, 말기의 불편감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자? 여기 있는 정맥류 말기의 불편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는 아프지는 않으면서 자궁이 막 뭉치는 느낌 드는 거. 요것도 말기의 불편감입니다. 그리고 빈뇨, 요것도 말기의 불편감이에요. 그리고 다리 경련, 그리고 다리 부종, 이런 것도 말기의 불편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중기, 초기, 말기의 불편감 종류 아시고 그리고 이때 중기의 불편감에서 가슴 아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또 중기의 불편감 중에서 요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말기의 불편감에 다리 경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하는 거 그 정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